걸어오는데 한참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 하려고 했어. 들어오는데 한참이 걸리네. 오늘 이렇게 자리를 꽉 메워주신 관객분들께 감독님부터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이렇게 야구소녀가 처음 개봉하는 날인데요. 영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좀 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더 보실 수 있게 이 소문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쇼핑사까지 해버리시네요. 안녕하세요. 이주영입니다. 저희 야구소녀 오늘 개봉을 했는데요. 이렇게 개봉일부터 평일 저녁에 오시기 힘드셨을 텐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좋아하는 김영민 기자님과 함께 재미있는 지구를 꾸려가 보도록 할게요. 부담을 주시는데요. 지금 오픈 채팅으로 이따가 여러분들 질문을 받을 예정이니까 QR코드 확인해 주시고 제가 먼저 관객분들 질문을 받기 전에 제가 먼저 대화를 좀 나누다가 이따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저는 예배열도 체크해보고 뭐 매진이 됐는지 안 됐는지 다 체크해봤거든요. 벌써 매진되는 회차들도 많았고 예배열도 높은데 기분이 어떠세요? 매우 조절을 하는데 기분이요? 당연히 좋죠. 근데 지금 또 이렇게 지금도 앉아 계시지만 거리두기도 해야 하고 이렇게 마스크까지 관람하고 사실 영화 관람하러 극장 오는 것 자체가 힘들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발을 짚으며 보며까지 하면서까지 극장을 매진을 시켜주시는 거는 정말 대단한 애정과 관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더 저희도 안전하게 좀 더 행사 같은 거를 진행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충분히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감독님께 대기실에서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감독님은 굉장히 행운이 많은 감독이다 이런 관심을 받다니 약간 시큰둥하셨잖아요 감독님. 네. 근데 뭐 그렇지는 않고요. 아직까지 좀 이렇게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만 이제 개봉을 했고 이제 한 2분 지나면 좀 시간이 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잘 들리세요? 괜찮아요? 네. 소리가 울려가지고 네. 저도 이 영화 굉장히 여러 번 봤어요. 그리고 코독제 때도 지도일을 하느라 그때도 유심히 봤었는데 볼수록 주수인은 누구나 응원하고 싶어지는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막 인터넷에서 평을 찾아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도 응원이라는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주수인이 성장하고 뭐 캐릭터를 쌓아가는데 오롯이 집중한 영화라서 저는 처음 봤을 때 주영 배우의 다양한 감정 표현이 들어가 있어서 제 개인적인 욕심은 이 영화가 개봉하면 주수인 이모티콘을 만들어보고 싶었거든요. 그 정도로 다양한 얼굴을 보여주셨다고요, 그렇죠? 그거 저도 사고 싶네요. 울고 웃고 소리 지르고 헤헤거리고 뭐 아이스크림 먹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인데요. 저는 이 영화의 가장 큰 전략이 가장 큰 목표는 이 캐릭터에 집중시키기였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 영화의 목표이자 시나리오의 설계 그리고 배우의 감정 표현 이것들이 다 화학작용을 일으킨 거라고 생각해요. 영화의 첫 등장을 주목하셔야 하는데 그 어두운 복도에서 이렇게 주루루 선수들이 서 있고 카메라가 같이 따라가다가 고개를 숙인 주수인을 딱 보여주는 씬인데요. 이미 그때부터 이 캐릭터를 출발시키는 정서는 좌절이었어요. 좌절. 어둡고 좌절이고 외롭고 감독님에게 이런 시작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어요. 네, 그 시나리오를 쓸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이제 이 이야기의 첫 장면과 엔딩 장면을 어떻게 가지고 갈지 가장 먼저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 주인공 김수인이라는 소녀의 상황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녀가 그러니까 처한 상황이 이 이야기의 필요한 지점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첫 장면을 보면 저는 주수인에게 완전 깊숙이 이입되는 그런 이미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배우님께서는 노래도 이제 도입부 위주로 들으시잖아요. 도입부가 중요해야 네, 노래 끝까지 들으시는데 그렇죠. 이 영화의 오프닝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너무 탁월한 오프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오프닝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저희 그 전반적으로 주수인은 계속해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변의 외압들을 받아요. 근데 그 오프닝이 정말 같이 리틀 레고랑부터 연습을 해요. 어렸을 때는 나보다 체구도 작고 뭔가 능력도 조금 떨어졌었던 친구가 프로의 지명을 받아버리고 그거를 오프닝에서 딱 정말 그 상황을 가지고 갈 때 저는 이 캐릭터를 쌓아갈 수 있는 충분한 메리트가 있는 오프닝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대기실에서도 감독님과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이 캐릭터를 바라보는 관객이 어디에 위치하길 바라면서 이 영화를 쓰셨을까? 옆이었을까? 한 발짝 올라서 뒤였을까? 근데 감독님께서는 응원하고 싶어지는 캐릭터로 잡으신 거죠? 네, 그렇죠. 그래야 일단은 그렇다고 그게 말을 안 쓰시는데 저는 재미있는 거는 이 영화는 명백하게 주수인을 오롯이 보여주면서 주수인을 응원해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첫 씬부터 따라가게 하는 영화인데도 많은 관객분들의 반응이 달라요. 그 배우님 자체도 처음에는 얘가 왜 이렇게까지 하나라고 의심을 품으셨다고 했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엄마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지극히 현실적으로 프론트라도 하지 이런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에 대한 가치관이더라고요. 배우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맞아요. 감독님이 방금 주수인을 응원하는 마음이었으면 좋겠다 관객들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마음도 너무 맞는 것 같고 아니면 주수인 자체를 관객 각자가 자신과 동일시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 수인이의 서사를 중점으로 가지만 또 현실에 한번 실패해본 코치나 아빠 캐릭터 그리고 또 방글이 또한 어쨌든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다른 루트로 가보려고 하는 친구잖아요. 아이돌을 하고 싶지만 싱어송라이터가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아이돌을 하는 게 더 빠르고 꿈을 이루기가 쉬울 것 같으니까 그런 친구들에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수인이 말고 다른 캐릭터들에도. 저는 그 수인이라는 캐릭터가 왜 이렇게 매력적일까를 혼자 분석을 해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주수인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 것 같냐면요. 이 영화가 성장 영화로도 불리잖아요. 근데 정작 성장을 하는 게 주수인이 아니고 주수인의 주변 사람들, 주수인에 의해서 변화하는 인물들의 성장을 그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수인이 이 세계를 자신을 둘러싼 세계 자체를 변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히어로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배우님은 주수인을 작은 히어로다라고 표현하신 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지금 관객분들한테 인사하느라고 잘 못 들었어요. 아니 이렇게 힘들어주시니까 작은 히어로밖에 못 들었어요. 다시 얘기해드려야 되나? 네.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이 영화가 상상 영화라고 하지만 주수인이 정작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주수인을 둘러싼 사람들이 다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영웅 같다는 느낌이 받았다. 그런 의미의 성장 영화다라고 생각한다. 네. 근데 저한테 뭘 물어보시는 배우님도 다른 인터뷰에서 주수인이 히어로 같다 네. 이런 표현을 하셨길래 어떤 이유에서 그 말을 했는지가 궁금했어요. 제가 그렇게 뭔가 비유했던 거는 물론 그 부분도 저도 너무 수인이의 매력적인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수인이를 작은 히어로 같다라고 표현했던 것은 좀 더 그 수인이 본인의 모습에서 발견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제가 수인이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이수영으로서도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나라면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기자님이 얘기하셨던 것 중에 저렇게 하실 뭐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했던 것도 아예 수인을 이해하지 못했던 게 아니라 나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에서 좀 기반됐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실력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 반응이 크고 하울링도 심하고 헛떡 소리도 많고 그래서 다시 좀 제가 다 집중해볼게요. 이해할게요. 물 한 모금 드시고 네. 집중해주세요. 네.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다가 처음에는 저렇게까지 열심히 한다, 대단하다, 나 같으면 못할 것 같은데 생각하다가 이 마음이 뭔지를 깨달았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주변의 상황이 어쨌든 간에 자기는 갈 수 있을 때까지 가보고 싶은 그 의지가 저는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감독님과 몇 번 인터뷰를 하고 GV도 보고 하면서 느낀 게 주수인과 굉장히 닮은 사람이다. 영화 찍으면서도 반대도 많고 특히 여자 주인공 영화니까 투자도 안 됐다는 말을 들었었거든요, 처음에. 거기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제가 시나리오 쓰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 편의 시나리오를 썼었는데 그 시나리오들 중에 가장 좋아 닮아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면서 썼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수인이의 입을 통해서 약간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이렇게 영화를 하면서 느껴왔던 감정들을 이제 야구를 하는 수인이를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좀 이렇게 감정을 많이 이입을 시켜서 좀 촬영도 했던 것 같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거의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마음속의 표현을 여기에 이제 토로해놓은 장면들이 엄마랑 다툴 때 해보지도 않고 내가 잘하는데 그만두면 억울해서 어떡하냐 이런 것들이 이제 본인의 자전적인 경험인 것 같아요. 네. 네, 그 이야기를 엄청 하고 싶었거든요. 사람들이 다 막 영화를 하지 말라고 하고 이럴 때 아니 해보지도 않았는데 왜 자꾸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그때 당시에 많이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준영 배우님 같은 경우에 최진태의 코치 역할이잖아요. 본인이 느낄 때는 계속 주변 인물들이 넌 프로도 못 갔었잖아, 프로도 못 갔는데 이런 말을 많이 들어서 약간 서러운 느낌이 들었대요. 이 캐릭터를 하면서. 근데 사실 주수인만큼 서럽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두가 안 된다고 하고 가족이든 아빠는 나중에 응원을 하지만 이 사람을 애정하는 학교 선생님조차 그 길을 그만두게 하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들을 계속 받는다는 게 저는 연기라고 해도 힘들 것 같거든요. 현장에 갔을 때. 실제로 그 당시에 제가 많이 위축되어 있었어요. 너무 진짜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가기만 하면 다 나한테 안 된다고 하니까 좀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 많이 했던 말이지만 저는 사실 이
글로서만 시나리오에서 보여지는 수인이의 모습을 글로서만 그냥 받아들였을 때는 저도 이 작년에 20대 후반의 나이로 10대 후반의 어린 아이를 연기했던 거였는데 저조차도 뭔가 그 주변 사람들이 수인에게 하듯이 좀 너무 무모하다. 이 캐릭터는 조금 무모해 볼 수도 있겠다라고 섣불리 생각해 버렸던 것 같아요. 글로 봤을 때. 근데 그 마음들을 훈련을 하면서 저는 수인이가 실제 하듯이 남자아이들 사이에서 야구 훈련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보면서 좀 수인이를 이해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조금만 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 끝까지 안 가볼 것 같으니까 가보고 싶고 그랬을 것 같거든요. 네. 대답하시고 나서 자신 없는 표정이 보이시죠?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되지? 여기 반이 커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에서 수인이의 다양한 감정들이 흘러가는 영화이지만 제가 좋아하는 이주영 배우의 연기 톤이 잘 발휘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작품에서도 보니까 이주영 배우님은 감정이 올라갔을 때 오히려 누르는 연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어려운 장면이나 심각한 얘기일수록 담백하게 처리를 한다는 인상을 받았는데요. 이 영화에서는 공장씬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와 공장에 가서 그 작업복을 받아가지고 입어보는 장면. 근데 엄마는 그때 애 가방 열어보고 낡은 야구화 같은 거 보면서 감정이 막 올라와 버리는 그 대비가 굉장히 좋았는데 그 장면에 대해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 장면은 사실 수인이의 신이라기보다 엄마의 신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거기서 제가 딱히 수인으로서 많은 감정을 이 신에 담진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수인이가 더 담담하고 아무렇지 않을수록 이 신이 살 것 같았고 이 신이 주는 의미가 더 부각될 것 같았고 그래서 좀 더 말씀하신 대로 감정을 그 신에 놓기보다는 그냥 연배란 선배님께 맡겼었던 것 같아요. 영화적으로는 그 장면이 그 전에 이제 엄마가 글러브 뺏어서 해외고 난 이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되게 딸을 이해하지 못하고 도와주지 못한다라는 인상을 우리에게 주고 난 이후의 장면인데 그때 염혜란 씨의 그 연기한 자세를 보면 되게 등이 둥글게 굽어 있어요. 그러니까 딸에 대한 미안함까지 그런 감정의 굴곡을 되게 설계하시고 연기를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독님에게 염혜란 배우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 장면 찍을 때가 그 여러 선배님의 첫 촬영이었었고요. 그 장면이.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는 시나리오에서는 약간 좀 감정적인 허점이 좀 있는 사실은 허점이 있는 장면이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표현해 주실 때 선배님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런 허점들이 어떤 것인 줄 알고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선배님이 이거 이렇게 하면은 가능할 것 같아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좀 그러니까 제가 걱정을 했던 부분을 그냥 연기력으로 다 커버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영화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잖아요. 스포츠 영화이기도 하고 성장 회사이기도 하고 가족 이야기이기도 하는데 저는 그 여러 혈관 중에 가장 굵은 것이 어떻게 보면 엄마와 이 수인의 관계라는 생각도 드는데 배우님께서 어떤 지도위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염혜란 선배님과 같이 맞붙는 씬에서는 항상 그 이상을 주기 때문에 약간 긴장하게 되고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고 저는 그 감정을 조금 더 들어보고 싶었어요. 많은 분들이 그 염혜란 선배님께서 연기하신 엄마 캐릭터가 수인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가장 수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캐릭터
라고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엄마가 가장 수인이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가장 내 딸을 내가 알고 내가 이해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가는 길에 있어서 더 힘들고 넘어질 걸 아니까 그냥 지금 오히려 더 가지 못하게 막고 싶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연아 선배님이랑 같이 촬영을 할 때는 제가 왜 그렇게 표현했냐면 제가 뭔가를 뭐 준비하거나 감정을 대비하거나 할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현장에서 다 주시기 때문에 그걸 제가 그냥 온전히 받을 수만 있으면 너무 자연스럽게 리액션이 됐었던 것 같고 그런 게 좋은 배우들끼리 호흡이 있구나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비슷한 얘기를 그 내기 때도 하셨었는데 저는 들으면서 늘 느끼는 거는 연기를 해본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가 주고 내가 온전히 받고 이런 경험이 되게 궁금해요. 사실 그건 말로 설명하기 힘들겠죠? 그럼 연기를 한번 해보시는 게 기회가 없잖아요. 연기는 혼자 할 수 없잖아요. 스스로 찍으면 스스로 그 연기 한번 해보시는 저는 상대가 필요해요. 제가 상대를 해드릴게요. 아, 그래요? 이주영 배우님은 자기 연기를 볼 때 굉장히 막 집요하게 보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 내 눈을 가지고 있냐면 이게 부산 영화제 때 상영본과 지금 상영본이 아주 미묘하게 다르다고 감독님한테 전 들었어요. 거의 프렌라니 수준으로. 그런데 그거를 알아차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볼 때도 마음에 안 드는 장면이 있다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 촬영 장면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마음에 안 드셨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그 씬이 어떤 씬이냐면 이제 정호가 프로 지명받고 나서 기자가 인터뷰를 하러 오잖아요. 정호가 너도 이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인터뷰를 해봐라 라고 하는데 수인이는 인터뷰하기 싫다고 나가버리는 그 씬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첫 촬영이었었어요. 그 웨이트실에서 하는 제가 첫 촬영 전날에 거의 잠을 못 자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거는 거의 이제 저의 징크스라서 뭐 자연스럽고 잠을 못 자는 게 좀 당연한데 그날은 조금 또 여느 때와는 또 다르게 좀 긴장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그 씬이 감정의 정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뭔가 이 아이의 좌절과 어떤 감정이 쌓아진 좀 중반부 정도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부담이 됐었던 것 같고 내가 아직 수인이를 잊지 못한 것 같은 느낌에 좀 아쉬움이 나왔던 것 같아요. 대사 실수는 잘 안 하는데 그때 막 대사를 막 씹고 막 이랬었던 것 같아요. 날도 좀 춥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몸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찍었었던 기억이 나요. 그게 이제 본인의 눈에는 보이는 거잖아요. 네. 아마 여러분들의 눈에도 보일 것 같아요. 듣고 나서 다시 보면 보이실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 장면이 경직되어 있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묘하게 맞아 떨어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감독님 입장에서는 이제 배우가 연기하는 거를 또 모니터를 통해서 봤을 때 내가 구현하고 싶은 이미지가 딱 나왔을 때 되게 기분 좋고 소름 돋기도 하고 배우한테 고맙기도 하고 뭐 이런 감정들이 들잖아요. 이주영 배우님의 현장에서 보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이런 분은 되게 자기 확신이 강한 배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어떻게 보이는지 잘 아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촬영을 할 때. 그래서 그거를 잘 알고 있어서 굉장히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해서 되게 많이 저 같은 경우에는 연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이 의지하면서 좀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영화에 나오시는 그 쟁쟁한 배우분들이 뭔가 다 감독님을
되게 의지하게 만들고 있는 그 감독님 장편 데뷔작이잖아요. 근데 현장에서 굉장히 감독의 편이 되어주고 있을 거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뭐 염혜란 선생님부터 뭐 이준혁 씨도 있고 김종수, 뭐 유재명, 허정도 배우들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쟁쟁한 연기 선배들인데 그분들이 또 주연 배우님에게도 기꺼운 마음으로 서포트 해준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네, 기꺼운 마음으로 서포트 해주셨었어요. 정말 그러니까 수인이라는 캐릭터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인들이 너무나 필요한 시나리오였던 것 같아요. 필요한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근데 누구 하나 뭐 수인이의 서사 위주로 가고 있지만 뭐 준혁 선배님도 그렇고 모든 선배님들이 다 이거는 수인이의 이야기지만 나의 서사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마음과 또 그렇지만 또 주수인의 이야기를 서포트해줄 수 있는 어떤 아량 모든 것들이 다 잘 맞아 떨어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배님들이랑 같이 촬영하면서 저 받은 게 엄청 많아요. 진짜 아무리 제가 주연으로서 끌고 가고 있더라도 다른 캐릭터 없었으면 저도 없었을 것 같아요. 방글이 캐릭터도 사실 제가 엄청 좀 편집된 씬들이 약간 있기는 하지만 혜은이와도 많이 의지하면서 촬영했었고. 근데 진짜 방금 배우님 얘기 듣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각 그 주변 인물들이 다 확실하게 자기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나아가고 있는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가 보려고 분투하고 있는 인물들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영화가 제작비가 1억 2천만 원이고 그 회차가 28회차예요. 그 마지막에 이제 따로 찍었던 그 엔딩씬까지 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가기 잘 않으실 수도 있지만 장편 영화를 1억 2천만 원에 그것도 이렇게 야구 장면까지 여러 대의 카메라를 쓰면서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힘든 일일 거예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느끼시는 순간도 있었을 것 같은데 감독님이 가장 이건 허들이 높았다라고 생각하시는 장면이나 그런 순간들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회차가 일단 그러니까 예산이 적다 보니까 회차를 줄여야 되고 회차를 줄이다 보니까 하루에 찍어야 되는 분량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한국 영화가 찍는 분량의 거의 하루에 4배 정도 찍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마지막에 트라이아웃 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일 동안 한 250컷 정도 찍었어야 됐는데 낮 시간에 250컷 그 3일 동안 찍는 사실은 좀 불가능한 건데 그렇게 찍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촬영 방식인데 이렇게 저런 장면을 찍을 때는 이렇게 그러니까 한쪽 부분을 찍고 한쪽 부분을 촬영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쪽 방향 다 찍고 저쪽 방향 다 찍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저와 촬영 감독과 이준영 배우 빼고는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도 모르고 있고 온 스태프들이 너무 빨리 찍으니까 저도 모르는 순간도 있었어요. 네. 카메라를 막 돌렸는데 감독님 저 뭐예요? 이랬던 적도 있어요. 오늘 얘기하고 지금 가장 행복감이 있었어요. 불만이 튀어나왔어요 지금. 불만이 아닙니다. 그랬다. 시간이 정말 없었다. 네. 이거 말씀 끝나셨나요? 네. 갑자기 너무 행복감 있게 튀어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의 좀 채팅을 보면서 진행을 할까 하는데요. 배우님께서 눈에 띄는 질문을 한번 골라봐 주시겠어요? 네. 굉장히 많이 막 빠르게 네, 올라가고 빠르게 있죠. 올라가고 네. 있어서 이런 결정이 좀 느리시는 편이에요? 네. 제가 하나 골라드릴까요? 이거 어때요, 이거?
진짜 미쳤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야구 선수가 주수인 화이팅이라 외치는 장면이 제일 뭉클하고 눈물이 날 뻔했는데 배우님은 이 영화에서 가장 눈물을 자극하는 장면이 어느 부분일까요? 눈물을 자극하는 장면? 저도 그 장면 진짜 눈물 났는데 주수의 화이팅한 장면 기억 안 나세요? 나요? 아니 본인이 뭉클했던 장면. 제가 뭉클했었군요. 근데 이렇게 느끼신 이유가 그 씬은 사실 정말 뭉클하라고 만든 씬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거기서 참 뭉클했던 것 같고 사실 영혼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저는 그 뭉클했던 장면이라기보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장면인데 뭐 지붕이나 다른 행사할 때 미처 얘기를 못했던 씬이 있어요. 그 동생 수영이랑 하는 씬 중에서 그 정호한테 매니큐어 받아오잖아요. 근데 그 매니큐어 바르고 있으니까 동생이 언니 이거 왜 바르는 거냐, 이건 예뻐지려고 바르는 거야 하니까 아니 이건 예뻐지는 거 아니고 단단해지는 거야 라고 하는 씬이 있어요. 저는 그 씬과 그 대사를 참 좋아했었어요. 너무 그냥 귀엽고 지나가는 씬 같은데 되게 또 얘기가 있는 씬인 것 같아서 좋아해요. 그래서 정말 그 장면을 좋아하시나 봐요. 그 장면에서만 유독 굉장히 장난스러운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하잖아요. 그래서 보드라진다라고 느낄 정도로. 그래서 왜냐면 그 정말 수영이랑 같이 그 씬 찍는데 너무 귀여웠어요. 그 배우가. 그리고 너무 귀엽고 진짜 친동생 같았어서 자연스럽게 나왔던 액션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가장 노출적인 액션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질문을 보다가 H님께서 이름을 주수인이라고 정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감독님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원래 이제 주인공 이름을 정할 때는 좀 신중하게 정하는 편이고 아주 주변인 분들 이름을 정할 때는 그냥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름을 주수인은 일단 한자로 풀이를 해서 저는 쓰는 편이에요. 한자풀이요? 네, 한자로 이제 생각을 해서 쓰는 편인데 태어난 후에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사실은 두 가지 의미예요. 태어난 후에 이제 어디인자나 사람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갑자기 궁금한데 그럼 감독님 그 이름의 한자 뜻은 뭐예요? 클태. 클태고 유는 윤기하다 할 때. 진실한 이름. 사실 배우님 이름도 그런 약간 주수인이랑 비슷한 뜻 아니에요? 저는 두루 주의 빛이 영이에요. 두루 비친다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네. 이름대로 됐네요. 그런가요? 배우님께서 하나 골라서 읽었는데 이 질문이 조금 참신한 것 같아서 방글이와 수인이는 리틀 야구단 때 만난 친구인가요? 글러브를 갖고 있길래요. 저도 이 설정에 관해서 감독님한테 여쭤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감독님의 답변은 그냥 이들은 놀이의 일환으로 그냥 캐치볼을 같이 하고 그랬어서 서로 글러브를 그냥 가지고 있는 설정이었었던 것 같아요. 네, 원래 시나리오에서 샤필된 신 중에 같이 캐치볼을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촬영을 해놓고 최근 편집에서 아마 샤필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한국 영화든 외국 영화든 마찬가지지만 여성들이 캐치볼 하는 장면이 없죠. 그거 자체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배우님이 또 한번 불러주시죠. 이거 고르기가 너무 어렵다. 이거 어때요? 어떤 거를 말하는 거지? 클로즈업 장면들에 대한 의미가 담겨있나요? 어떤 장면이지? 이건
이건 감독님 질문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영화에서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정서를 쌓고 있는 장면들이 주순이 혼자 있을 때거든요. 혼자 공 던지는 연습하거나 혼자 남겨져 있을 때 그런 부분들에 이제 클로즈업들이 좀 있어요. 감독님이 의도하신 이유를 좀 들어보고 싶네요. 그 클로즈업을 써서 좀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됐다고 생각했던 건 손님의 손이고요. 그 손이 가지고 있는 손이가 영화에서 보면은 잘 비춰지실지는 모르겠지만 다양한 손의 다양한 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마지막에 김장장실에 갔을 때, 그 프로그램이 이제 장장실에 갔을 때, 수인이가 이렇게 자기 손을 이렇게 막 만지면서 그런 이제 자기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감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처음에 클로즈업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 손 장면은 유독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지금 웃고 계신데 읽어보세요. 네. 주수인 세분님께서 수인이 6천만 원 받았는데 왜 슈퍼스타 하시는 건가요? 감독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6천만 원 받고 그러니까 엔딩에 네. 수인이가 그 아디다스 네. 슈퍼스타 신고 있거든요. 네. 돈이 많은데 왜 겨우 슈퍼스타 신느냐고. 꼭 엄마한테도 주고 아빠한테도 주고 막 그랬을 것 같은데 감독님 슈퍼스타를 신긴 이유가 딱히 있으신지. 거기에도 이제 있을 것 같은 이유가 네, 그거 슈퍼스타가 되라는 뜻? 아니 그런 거는 아주 비밀이라서. 아니 근데 그것보다 근데 감독님이 운동화를 엄청 좋아하세요. 운동화 많이 운동화 마니아예요. 네, 그거는 그냥 새로운 곳에 가니까 그냥 이제 새로운 동화를 신겨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수인이가 신었던 운동화가 되게 막 일단 소녀할 때 신었던 운동화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동화를 신겨주고 싶었고, 네, 그래서 어떤 하얀색 운동화가 어떤 게 있을까? 이거를 또 보시고 질문하시는 관객들도 주연 배우님 못지않은 뇌의 눈을 가지신 것 같네요. 또 뭐 읽어보시겠어요? 언니가 슈퍼스타예요. 이런 언니가 슈퍼스타라서 뭐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주영 배우님, 최윤태 감독, 사랑의 님께서 이주영 배우님, 최윤태 감독님 두 분 각각 자신을 야구 선수로 표현한다면 자신은 어떤 포지션인지. 재미있는 질문이고 네. 배우님부터 네. 저는 사실 야구에 대해서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야구순위를 찍으면서 이 야구라는 스포츠 자체에 대한 매력도 어느 정도 알았지만 그 스윙이가 투수 포지션이잖아요. 이 투수라는 포지션이 야구라는 스포츠 안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라든지 그러니까 거의 모든 시합 운영을 투수가 한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어떤 그런 포지션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을 느꼈었어요. 그래서 투수? 네. 뭔가를 통제하고 컨트롤하고 싶어서 욕망이 이고 쉬었다. 네. 그래 보이고 싶다. 네. 감독님은 네? 주영 씨가 투수를 하면 제가 포수로 하겠습니다. 너무 뻔한. 네, 감독님이 실제로 제가 보니까 이주영 배우님의 되게 광팬이신 것 같더라고요. 오늘도 그 슬레이시를 잡지 표지로 나왔던 거를 비닐도 뜯지 않고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보자마자 사인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귀를 의심했거든요. 왜요? 네. 자기 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이 진짜 소장하려고 매직을 이렇게 받으시고 난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처음 만났을 때도 사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처음 미팅 있을 때도. 감독님은 왜 주영 배우님이 그렇게 팬이 계셨는지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영화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처음 영화 이렇게 현장 스텝도 많이 하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영화 편집을 하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계속 주영 씨 얼굴을 봤었어요. 저는 계속. 그래서 사실은 이주영 배우라는 사람이 되게 이렇게 익숙한 사람이고 저한테는 좀 친숙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감독님이 말하다가 중간에서 멈추시는 뭔가 더 신비감을 주고 싶어서 이미지를 얻으려고 해. 지금 마동표님께서 6천만 원은 이제 아버지 벌금 낸데 썼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시는 그럴 수 있었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몇 분들이 공통적으로 해주신 질문이 이제 동창이었던 정호 살짝 주인이 좋아하는 것처럼 영화의 대사들이 뉘앙스가 있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주수인 입장에서는 정호를 어떻게 생각하면서 연기를 했는지 궁금해하시거든요. 저스트 프렌드. 갑자기 영어를 근데 감독님이랑 그 정호와의 관계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저희 둘 다 의견이 굳이 뭐 어떤 관계의 발전이나 뭐 플라닝 같은 거 굳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찍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도 그뭐 캐치볼 장면도 원래 있었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 얘기했지만 이 영화가 자칫 잘못하면 되게 전형적으로 흘러가면 남성들에 의해서 도움받아 성장하는 여성 화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감독님이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 되게 신경 쓰셨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이종호와의 관계도 그냥 생각했을 때 이종호가 그러니까 주인을 뭐 인성적으로 좋아하는 것보다 자기의 어찌됐든지 야구를 같이 했던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추억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은 주인 하나밖에 지금 안 남은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감정을 좀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게 굳이 그래서 연애 관계는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주영 씨랑도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다가 체코 씨가 주인을 이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 고민을 주영 씨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뭐 대사 톤이나 그런 것들로 많이 신경 쓰면서 관련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또 주영 배우님께서 파운드를 하셨는데 이 정도로 파운드에서 해? 네, 저 오늘 컨디션에서 이 정도 파운드인 것 아니, 같은데 왜 웃으셨죠? 오늘부터 저스트 프렌드 레터링 하신다고 느껴가지고 뭐 그런 글들 읽어주셔도 돼요. 응원이나 애정의 메시지 같은 거. 혼자만 고민해보세요. 아니 질문을 안 하시고 다 조정을 떨고 계셔가지고 읽어보시라고요. 눈에 띄는 주적이 있다면. 기자님 멋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주책 봐가지고 떨어도 되는 건가요? 그게 뭐죠? 네? 아니 주책 봐가지고 떨어도 아, 되냐고. 여기다가요? 네.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거는 감독님께 네. 제로님께서 네. 제일 재밌었던 인상 깊었던 MG가 있으시지? MG 장면이요? MG 장면? 네. 뭐 있었죠 감독님? 기억나는 게 있어요. MG는 거의 안 되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네. 왠지도 그러니까 주영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앞에 찍었던 테이크가 되게 좋은 배우고 아, 오늘 보셨듯이 제가 좀 집중력이 딸려가지고 테이크 여러 번 가면 점점 후져지더라고요. 근데 이 주지영 배우님의 특징이 제가 알기로는 뭐 MG를 거의 내는 유형은 아니고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는 걸 앞쪽에 이제 먼저 하고 다양한 걸 던지는 스타일,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감독이 골랐을 때
편집실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 있게 해주는 유형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게 배우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세인 것 같아요. 사실 영화는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고 제가 생각한 게 있을 수도 있지만 뭐 감독님이 생각한 게 다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의견이 현장에서는 맞는 것 같은데 만약에 감독님 편집실에 가서 보셨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새 또 필름으로 찍는 시대도 아니고 계속 찍으면 찍을 수 있는 시대니까 최대한 많이 소스를 확보해 놓고 우리 영화에 가장 적합한 부분을 쓰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네, 훌륭한 배우인 것 같아요. 감독님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아요? 감독님 느릿한 말투로 밀당하시는 게 좋네요 라고 어떤 분이 써주셨고 오늘 의상을 세 분이 맞춰 입고 오셨나요? 감독님 쿨톤이세요? 핑크 잘 어울려요. 이거 쿨톤이세요? 근데 진짜 이런 톤이 좀 잘 어울리시는 것 전 같아요. 영어를 안 하세요. 아니 이런 톤이 어울리는 게 쿨톤인가? 저도 잘 이런 몰라요. 게 잘 어울리는 게 쿨톤 아닌가? 이런 거라뇨. 저도 잘 모르겠고요. 오늘 의상 컨셉 뭐냐고. 네. 사람이 있어요, 여기. 사실 출연하게 좋은 스타일리스트가 여기 있나? 사실 제가 오늘 개봉직이라고 조금 힘을 주고 오려고 하다 보니까 스타일리스트가 시상식 의상을 사실 갖고 온 걸 시상식에서 입고 갈 법한. 그래서 입고 저 여기 오기 전에 시간이 좀 남아서 돈가스 먹고 왔거든요. 돈가스 먹고 나서 바로 스타일리스트 친구한테 우리 그때 좀 다른 걸로 갈아입지 않으려고 해서 설득해서 조금 얌전한 걸로 갈아입은 거예요. 지금 잘 안 보였을 텐데, 여기가 이렇게 뚫려있는 핏이에요. 그냥 베이지색 티예요. 살이 아니고. 오늘 의상 컨셉은 천국에서 쫓겨난 천사. 천사 컨셉이에요. 감독님 주토피아 나무늘보 같아요. 감독님 여름 쿨톤 같아요. 네, 감독님 팬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오늘 좀 입덕을 하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이런 주적 저도 되게 많이 봤어요. 이주영 배우님 인스타에서. 주영님 혼혈이라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한국이랑 천국.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사실 보시면서. 네. 근데 엄청 많이 달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SNS를 많이 보는데 이제 참신하지 않고. 네. 분발해 주셔야 돼요. 되게 평소에 이런 주적 댓글을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거기 평가를 내려요. 참신도를. 그러니까 굉장히 참신한 거를 높게 평가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자신의 커리어를 진행시킬 때도 참신하지 않으면 발전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연결을 시키다고요? 진짜 실제로 그러긴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잖아요. 그거는 배우라면 누구든 안 해봐. 왜냐면 배우는 어떤 역할을 맡든지 다 안 해본 역할이고 그리고 저라는 배우한테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어요를 보여주고 싶은 게 당연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맥이라는 작품을 할 때, 맥이라는 작품을 선택할 때, 그리고 야구소녀라는 작품을 선택할 때의 어떤 기준점 같은 것도 확연히 다른 것 같고, 사실 맥이는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단순히 너무 끌려서 선택했던 작품인 것 같아요. 너무 못 봤던, 너무 새로운 게 나올 것 같다라는 느낌이 참 강했던 영화고, 이 야구소녀 같은 영화는 최우태 감독님을 만나보고 같이 이 영화를 촬영할 준비를 하면서 뭔가 그러니까 감독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추락하면 더 좋은 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더 우리가 제일 좋은 걸 만들어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욕망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되게 대중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영화와 또 다르게 뭔가 대중적인 코드가 있는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뭔 얘기하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지? 아,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이주영 티존 내 미래보다 밝다. 그리고 티존이요? 네, 재밌는 것 같잖아요. 감독님께 궁금한 점은 삭제된 버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혹시 감독판 예정돼 있는 버전이 있는지 궁금하시네요. 이거 그 삭제된 장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되게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그 여자야구 국가대표 분량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실제로 여자야구 국가대표 팀을 캐스팅해서 참여를 했었는데 이게 이렇게 어떤 영화 전체적인 리듬에 좀 늘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종 편집본에는 그러니까 삭제를 했었는데 그 지점이 사실 좀 제일 아쉽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 김선생이라는 캐릭터가 되게 제 개인적으로 좀 중요했었는데 그 부분이 빠지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많이 약해진 듯한 느낌이 했었고 그 여자야구 과제 선수분들이 되게 에너지가 밝고 되게 이렇게 활기찼었는데 그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었는데 그 지점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네, 그 시간 관계상 이제 티팅 강의 질문을 이제 받지 못할 것 같은데 혹시 꼭 읽고 싶은 게 중간에 눈에 띄시면 배우님께서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 방금 제가 이렇게 봤던 질문 중에 이주영 배우의 가장 큰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 하시거든요. 감독님 입장에서. 네. 강점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보여질지를 가장 잘 아는 배우인 것 같고 그래서 자기 특징이 가장 있는 배우였던 것 같고 그리고 다른 것보다 뭐 이건 그냥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데 되게 눈빛이 좋은 배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눈빛이 좋은 배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거는 엄청 공감하고 동감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주영 배우님은 마스크를 쓰고 길을 걸어다녀도 사람들이 알아보는 이유가 저는 눈빛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뭐라고 네, 하필 뭐라고 하길 바래서 한 말 아니요, 저한테 말을 넘기셨잖아요. 혹시 읽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나요? 전중현님께서 시즌2 가능하냐고 야구선의 시즌2요? 그러지 않을까요? 가능합니까?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고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고 하십니다. 가능하지는 않다. 네, 가능하지는 않다. 그러면 뭐 또 읽고 싶은 거 있으세요? 시즌2 안 되면 제발 감독판이라도 내달라고 하시네요. 시즌2 무삭제판, 감독판 이 세 개 중에 아무거나 원하신다고. 여기 계시는 저희 그 배급팀에서 네, 딱 사이러스. 네. 근데 일단 그런 건요, 여러분. 그 관객수가 잘 있어요. 나와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관객수가 양손의 관객수가 어느 정도 유의하게 나와야 기획이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분발해 주시고 이제 마지막 질문을 제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주소인이라는 인물을 생각하면 굉장히 놀라운 지점이 하나 있어요. 그 영화에서 주변 인물들의 대사에서 나오지만 주소인은 어렸을 때부터 잘했고 눈에 띄었고 하지만 여자라는 이유로 은근 따돌림을 당했고 그리고 천재 야구 소녀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는 자체가 일종의 차별일 수 있거든요. 여자인데 좀 악한 애 그런 것들로 늘 시달렸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수인은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보통은 그런 환경에 놓이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되고 자기한테 잘못을 찾게 되거든요. 주수인이라는 인물은 그런 점이 전혀 없는 인물이어서 저는 거기에서 큰 놀라움도 있었고 감동도 있었는데 감독님이 어떻게 지으신 캐릭터인지 듣고 싶습니다. 네.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스님은 절대 자신의 의지가 바뀌지 않고 이 영화가 청년 영화임에도 주변 사람들이 성장하는 이야기로 좀 쓰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좀 기존에 보여주는 그런 캐릭터랑 좀 다르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기 혹시 배우님도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수인이 역할을 하면서 고민도 많고 부담도 많고 걱정도 많았지만 결국에는 보시는 분들이 수인이를 보고 진짜 조금의 용기만 얻을 수 있어도 제가 할 바는 다 한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엔딩 장면을 찍을 때가 좀 생각이 나는데 엔딩을 실제로 다른 촬영 분량을 1, 2월에 다 마쳤었는데 그 관중이 없는 야구장 안에서 그 관객석을 바라보면서 끝내는 씬이 그 실제로 좀 야구장에서 촬영을 했었어야 됐는데 비시즌이랑 다 덮여 있었어요 1, 2월에는. 그래서 그 분량만 3월에 보충 촬영 개념으로 촬영을 했던 씬이에요. 그 씬을 찍으면서 또다시 조금 한 달여간 좀 벗어났던 수입이를 다시 입고 촬영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때 그 씬을 찍으면서 보시는 분들이 수인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정말 그 구단 단장이 얘기했듯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고 이게 어떤 수인의 완전한 꿈을 이룬 그런 결말이 아니더라도 보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수인의 표정을 통해서 뭔가를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살짝 채팅방을 아쉬워서 봤는데 많은 분들이 관객수 공약이 있냐고 궁금해하셔서 혹시 있으세요? 아직 딱히 정해놓은 건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명단에 뭘 하시겠어요? 저는 10만을 목표로 원하고 있거든요. 네. 감독님은요? 왜 똑같이요? 포부를 가져야지 감독님은. 저는 사실 뭐 관객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이렇게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사실 생각해야 돼요. 10만이면 지금 상황 10만이면 굉장히 그쵸. 스코어잖아요. 근데 좀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첫 주 반응이 워낙 좋은 것 같아서 기대를 해보는데요. 그래서 10만이 되면 뭘 하실 거예요? 어떤 거를 원하시는 게 있으려나? 볼까요? 시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시구는 저도 너무 하고 싶고 사실 영화 촬영하기 전부터 다 시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또 무관중으로 시즌이 개막됐고 그런 행사 같은 거 진행하기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 배급팀이 열심히 컨택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어요. 어떤 야구복 입고 무대에서 해달라. 관객 향해서 쌓인 야구복 던져달라. 위험할 것 같은데 130kg로 던져달라. 실제 130까지는 안 나오잖아요. 140까지 안 한 나오고 50 정도 나오나요? 아니에요 75 나와요. 요즘에 뭐 시합인데 75가 나옵니다. 그때 전성기 때 75는 던져드릴 수 있는 거죠? 그것도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 생각보다 소박한 공약이에요. 저한테 센 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 정도는 지금도 해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뭐 2주차 무대 인사나 일단 기대해 볼게요. 네, 그러면 오늘 이제 끝내야 될 정말 끝내야 될 시간이어서 오늘 개봉 첫날 이렇게 자리 꽉 채워주시고 응원해주신 관객분들께 인사를 드려볼까요? 이정 배우님.
어떠셨어요? 네, 개봉 첫날 GV인데 제가 너무 막 횡설수설 한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해요. 지금 절찬리에 상영되고 있는 결백이라는 영화를 제가 개인적으로 또 신혜선 언니를 참 좋아하고 응원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 야구소녀도 그 정도로만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저희 영화에 약간 진입장벽을 느끼시는 분들의 의견 중에 하나가 야구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너무 또 스포츠 영화로 생각하시거나 그러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위에 야구를 몰라도 참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영화가 있다고 이렇게 홍보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힘들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영화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가 105분인데 105분 동안 즐거운 시간이 되길 생각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시국이 그러니까 이런 시국에 영화를 개봉하게 되면은 많은 이제 시민 가족들이 있는데요. 야구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는 바람이 있습니다. 한국 영화가 많이 힘든 상태이거든요. 네, 오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뭔가 막 한국 영화 화이팅이라도 외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화이팅! 네. 그런 느낌이었고요. 네, 오늘 와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모두 조심히 안전하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생겼다!